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최고의 자리 배치를 하며 예우한 것 같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정농단 오명을 뒤집어쓰고 탄핵된 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던 박 대통령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거의 5년 만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별한 배웅을 받았습니다. 반면 문재인 내외와는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을 취임식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배웅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쌓인 앙금이 많이 녹았을 듯 싶습니다. 일부 친문 네티즌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하다 문재인 부부를 배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의도적 무시라며 반발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부부 배웅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김건희 여사는 박 대통령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이 취임식장을 떠날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배웅했습니다. 이에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우연인지 연출인지 문재인보다 박근혜 씨를 더 극진히 배웅하나? 김건희, 문프 배웅도 안 하고 박근혜만 따라다니네. 두 분 문재인 부부 차에 오를 때 김건희 없어서 찾아보니 박근혜 모시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걸 다 트집 잡고 있는 득개문들을 위해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문재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양선 사저로 내려가기 위해 KTX를 타려고 서울역에 도착한 장면인데요. 문재인이 마스크를 벗는 순간 문재인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한 시민의 육성이 들리는데요. SBS가 이날 욕설 송출을 그대로 전파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가실게요. 문재인은 감옥으로! 문재인은 감옥으로! 문재인은 감옥으로! 문재인은 감옥으로! 알고 보니 문재인 감옥 가라고 발언한 인물은 안정권 GZSS 대표였습니다. 안정권 대표는 이 발언 이후 대선 기간 이재명 욕설을 틀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 고발에 따라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 나리들 일반 국민은 참으로 잽싸게 체포하네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청와대도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되었는데요. 청와대 개방 첫날 시민 무려 2만 6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좌파가 개같이 반대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북괴뢰도당은 이제까지 청와대 모형으로 기습 침투 훈련 열심히 해서 완성시켜 놓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시진핑 중국 수교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방중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중 초청의 사의를 표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우두머리는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시진핑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이것만 봐도 거의 구걸하다시피 중국 방문에 7개 중 무려 5끼나 혼밥, 그게 다 수행 기자까지 폭행 처당하면서도 중국몽이라고 주잘거린 인간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나요?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둘러싼 그 징계 국면은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 역시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재차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장 17시간의 청문회에도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민 심판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부적격 사유 뚜렷한 이유 없으니 이제 국민파를 하는 건가요? 민주당 너것들이 말하는 국민, 즉 골수 좌파 지지층만 바라보고 새 정부 첫날부터 국정운영 깽판 쳐보길 바랍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적격은 저럼의 멤버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민영배, 이수진이고 국회의원직 반납해야지라며 이모인지 이모 교수인지도 구분 못하는 니들이 부적격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과 이재명 쌍으로 엿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등 과거 정권을 향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는 문재인의 하문에서 시작해 최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원전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희봉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고발도 예정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요 결제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 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이를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성남FC 관련 결제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이재명이만 적시했습니다. 검찰 역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쌓인 감정이 많았는지 친문이 연루된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친문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친문 게이트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달 29일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뒤집고 중앙지검의 일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지검은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위증 사건에 대해 2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 씨는 올해 1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항고인, 즉 고소인 인감을 날인하게 된 경위를 둘러싼 위증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다시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이자 친문 인사인 이성호 우리들 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과 동업을 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서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상호 원장이
KDB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혜선 씨 동의 없이 기존 신한은행의 연대보증이 해지됐습니다. 신혜선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지돼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신혜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재판에서 신혜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9년 12월 신혜선 씨는 일체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A씨를 위증죄로 고소했고 자유한국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해 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산업은행 대출,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 매월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